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스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9월 첫째 주입니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 내용 시작할게요. 9월은 9월 마지막 주 빼고는 어느 정도는 또 쉬어가는 주기 때문에 아주 하드한 구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첫째 주에 눈여겨 볼 만한 거는 화성하고 금성이 항성을 보는 동시에 세외 3행성을 봅니다. 9월 2일에는 데네볼라를 보는 동시에 해왕성이랑 대립각, 9월 6일에는 금성이 스피카를 보는 동시에 명왕성이랑 사각. 이게 원래 세외 3행성이라는 게 조금씩 움직이는 항성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에 가깝죠. 행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곱 행성이 이렇게 항성 하나, 세외 3행성 하나를 본다는 거, 항성을 더블로 본다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력이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군집의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동시다발적으로 미치는 그런 헤비 트랜짓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파를 감안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9월 2일 화성이 데네볼라랑 만나면서 해왕성이랑 딱 대립각을 맺는 그런 시점이 같이 들어와요. 이제 사자자리 베타성인 데네볼라, 화성하고 만나는 게 이게 데네볼라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특징으로 유명한 별입니다. 근데 흉성인 화성하고 만나면서 안 그래도 흉성틱한 별이 본격적인 흉성 모드로 딱 전환을 해버려요. 이게 데네볼라가 화성하고 만나면 진짜 빈딕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앙심, 복수할 테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화성이 약간 좀 화끈하게 공격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데네볼라가 약간 음적인 감정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약간 정갈짜리 화성에 되게 음울한 면,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잠깐 벌어졌던 되게 불쾌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뜬금없는 계기로 이제 기억하고 있던 꿍했던 감정이 확 하고 떠오르는 거죠. 마치 몇 년 전 그때 그날 그 시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정 기억이 되게 오랫동안 생생하게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나야 되거든요, 유전자상으로. 근데 화성 데네볼라 조합이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딱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타인에게 바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그런 급작스러운 이벤트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화성은 좀 마주보고 있는 쌍어공 해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를 작년부터 계속 봐오시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화성이 해왕성을 만나면 원래도 없었던 화성의 자제력이 진짜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죠. 욱하면서 이제 감정이 휘몰아치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나도 모르게 인지 못한 상태로 일을 저지르는데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이제 내가 뭘 했는지를 깨닫는 거지. 이제 낭패, 후회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잔뜩 떠오르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완벽한 낭패감이 들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를 확률이 이 9월 2일 전후 며칠 사이에 딱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이 아무래도 특히 취약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변통궁 20도에서 24도의 네이탈 차트에 주요 행성이나 감흥점이 위치한 분들은 딱 선을 긋자면 8월 31일부터 9월 3일 정도까지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오면 이미 이제 욕설을 내뱉은 상황에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이미 상대방 멱살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것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성하고 해왕성 흉각이 성립할 때 그 시기에 딱 재수 없이 파틀로 끼어 들어가면 특히 위험해지는 그런 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데네볼라, 알키오네, 벨라트릭스. 이 세 가지는 감정이 과해서 문제가 되는데 감정이 과한 방향이 화성 방향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화성이랑 해왕성이 만나는 그 구조를
좀 더 부추겨버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데네블라, 알키온의 벨라트릭스 이 셋이 특히 그렇고, 그거 이외에도 보편적인 흉안항성인 알골, 우누카라이, 주벤 엘게누비, 시아트 이런 별들도 화성 해왕성 흉곽이 딱 나타나는 그날 같이 들어오면 특별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9월 2일에 벌어지는 이거는 정말 점성술에서는 희소한 악성 구조입니다. 그래서 악성 구조로 분류되는 조합 중 하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세외 삼행성이랑 항성이 같이 드러나니까 그런 데에서도 사건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뭐 묻지마 살인, 그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된 그런 참사들 있죠. 뭐 마약 먹고 뭐 차 타고 그 일반 도로에서 200km로 달리다가 남들도 다 죽이고 나도 죽는 뭐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끔찍한 사건들, 그런 것들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요거는 흔하게 점성술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헤비급 트랜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페큘리어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이성이 높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연루되지 않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4일 후에 4일 후에 금성이 스피카랑 만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날 명왕성이랑 금성이 사각을 맺어요. 모두 다 9월 6일에 벌어져요. 그래서 9월 5일 오후부터 9월 6일 오전까지가 금성이 처녀자리 알파성 스피카랑 만나는 그런 유효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스피카는 지금 현 시대에서 천칭궁에 있잖아요. 근데 천칭궁에 금성이 들어가면 자기 도모사일에서 룰러십을 얻기 때문에 금성이 입지가 되게 탄탄해집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로열스타 중에서 가장 길성에 가까운 스피카를 만나니까 뭐 사실은 더 부러울 게 없는 구조죠. 뭐 실제로도 빵빵한 인맥, 비빌 수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안정감,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왜? 안전장치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부모님과 뭐 교수님 쫙 깔려 있어요. 예. 또 그런 백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뭐 상속을 받는다, 증여를 받는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취업이나 그런 사회활동에서는 그 유력자의 추천이나 낙하산, 뭐 그런 특혜가 이루어지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뭐 받는 입장에서는 선물 같은 구조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특권이나 수혜 같은 게 뭐 사회 정의나 공정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렇죠. 개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집단 측면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질투나 분노를 사기에 딱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노력 없이, 나의 별다른 노력 없이 받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피카랑 만나고 딱 한나절 후에, 그러니까 9월 6일 아침에 새벽에 금성이랑 스피카가 만나는데 오후쯤에 금성이 마갈궁 명왕성이랑 정확한 사각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성 스피카 회합은 명왕성에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네이티브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감 같은 게 실제 사건으로 그냥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누가 해코지를 한다 이런 사건으로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직역의 동성, 특히 동성, 그러니까 조건이 같은 경우 있죠. 이 스피카 금성의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비슷한 조건, 비슷한 나이대, 성별도 비슷해, 있는 곳도 비슷해, 학벌도 비슷해,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한 그런 그룹에 해당하는 동성 지인들이 어떤 뒷담화나 해코지, 그런 거를 해서 네이티브가 휘말려 들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이날 전후에 자기한테 좋은 일들이 벌어지긴 할 건데 이제 거기에 뒤따를 수 있는 인간관계 문제로 피곤해지기 쉽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뒤에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빈데미아트릭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별이랑 만날 예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9월 6일 오후부터 9월 7일 오전까지 유효 구간입니다. 빈데미아트릭스와 수성 조합은 딱 그 포모 증후군이라고 있죠.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러니까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어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쫓겨서 뭔가 하게 되는 그런 느낌.
이제 이거를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수성 빈데미아트릭스 조합이 이 포모 증후군하고 딱 맞아요. 이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 나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코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서 나도 사야 되나? 라고 급하게 뛰어들었는데 2주일 지나니까 폭락해. 그래서 크게 손해를 본다든가. 그리고 주변에서 뭐 아파트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다음엔 빌라다.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빌라는 뭐 평생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들 빌라 산다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급한 마음에 좋은 물건 나왔다고 헐레벌레 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많은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문제를 발견했는데 뭐 계약을 했으니 계약금 이제 이거를 또 배상해야 되니까 계약을 깨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이런 것들이 약간 수성 빈데미아트릭스 조합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물상입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건데 나 말고 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하고 있어서 나는 소외당하기 싫어서 뒤처지는 느낌 때문에 일을 확 저질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꼭 돈 문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정보가 없었던 사람이 뒷북을 치다가 실수하는 딱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급하게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약간 조급한 마음에서 뭔가를 지르려고 할 때는 최소한 3번 정도는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박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눈 딱 감고 한 3, 4일 정도 그냥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딴 거 하다가 문득 다시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는 심사숙고하시고 3일 지나서 문득 되돌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싶으면 자기의 조급함이 자기를 망칠 뻔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9월 첫째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